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탄 자동차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경찰관이 어제 5년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 라코인 맥다노 사건 이후에 공무 중에 범죄 용의자에게 총을 발사한 경찰관 중에 첫 번째로 징역형 실형을 받는 경찰관이 됐습니다. 이 시카고는 범죄가 많은 도시죠. 그래서 경찰의 총기 발사 사건은 사실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항상 충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의 입장에서 위험한 범죄 용의자를 단속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곁들여서 자신을 방어할 정당 방위의 권리가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항상 있어 왔고 무고한 시민의 사상자가 계속 발생해 왔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코인 맥다노 사건으로 경찰의 과잉 대응 그리고 사건 은폐, 그 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징역 5년 실형인데, 경찰관 본인은 나는 희생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확실한 총기 범죄다라고 극명하게 서로 상이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3년도 12월에 있었던 경찰의 무차별 총격 사건 재판 결과는 어떤 것인지, 경찰과 배심원과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는지, 시카고시의 경찰 범죄 문화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갱들의 전쟁, 범죄, 경찰의 대응은 어떤 상황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2013년도 12월 20일 95가와 라셀 스트리트, 경찰이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10대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습니다. 용의 차량이 도주를 하자 경찰관인 42살 마르코 파라우나가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6발을 사격을 했는데 차 안에 타고 있던 다수의 군종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 총격은 자동차가 정지한 후에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10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경찰관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 8월에 기소가 됐고 어제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는 경찰관의 과잉 경찰력 사용, 또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민권 침해, 이런 혐의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경찰관은 판결 직전에 내놓은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자신은 인간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그가 속죄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년에 일어난 경찰의 총격 사건으로 인한 대중의 분노에 의한 희생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 경찰관의 무차별 총격은 당연한 과잉이고 그가 차 안에 있던 6명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한편 판사인 게리 하이너만은 가해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적인 총기 범죄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 자동차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찍힌 사건 장면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릅니다. 도난 신고된 차가 위협적으로 후진을 하다가 다시 전진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전선을 들이받고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들을 향해서 계속 발사를 해서 16발을 쐈는데 바로 9초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가해 경찰관이 훈련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교본에 따르면 군종을 향해서는 절대로 사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목표물이 보일 때만 사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위협적인 상황이 끝났을 때는 사격을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모두 어겼다는 것이죠. 반대로 경찰관의 주장은 나는 훈련 규범을 준수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에 있을 때를 중지시키라는 것이 이 규범이고 인명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 한 명의 10대가 자동차 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이 배반을 당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준수해온 규정을 지킨 것이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경찰관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라코인 맥도날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가해 경찰관 포로우노 경찰 생활 11년의 베테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3차례의 경찰 총격 사건에 연루가 됐었는데 모두 정당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한 번은 경찰국장의 표창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은 이번 사건과 모두 비슷한 사건들인데 첫 번째 사건은 2010년도 도주하는 범죄 용의자를 사살한 사건이고 두 번째 역시 총격을 가했지만 19살 난 여성이 부상을 당했고 세 번째는 2011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19살 난 남자를 총격을 가해서 사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국장의 용기상까지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난 3번의 유사 사건 시에 모두가 정당성이 인정이 됐고 내가 상까지 받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경찰의 본분을 다했는데 왜 지금 징역 5년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 이건 라코인 맥도날드 사건 이후에 생긴 시민들의 분노에 대한 희생양의 입장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라코인 맥도날드 사건 이후에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종전과 꼭 같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 나타난 사실들 여러분이 함께 다 보셨는데 경찰로부터 멀어져가는 10대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한 것 그리고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한결같이 모두 죽은 10대가 경찰에게 달려들어서 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 이것은 사실에 대한 오더라기보다도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후에 시카고시가 자체적으로 경찰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왔고 시장이 은폐 문화, Code of Silence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관여를 해서 시카고 시경에 대한 감독과 제도 개혁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이것은 경찰 제도나 훈련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빈곤의 문제다. 고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의 고질적인 문제, 경찰, 총, 범죄, 빈곤 이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월 21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전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주 캘리포니아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부 조항만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이같이 요청한 것입니다. 국내 성추문이 헐리우드를 시작으로 정계, 재계, 학계는 물론 언론계로도 번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유명 토크쇼 진행자 찰리 로즈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방송사들이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로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만 모두 8명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명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UCLA 농구 선수 3명 중 1명인 리앤젤로 볼 선수의 아버지인 라바볼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라바볼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정치적인 문제를 챙기고 아들을 가르치는 건 내가 하면 된다며 서로가 지켜야 할 선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거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갔던 중국 특사가 별 소득 없이 귀국한 것으로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제재 개혁안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가 1조 3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금정책센터는 어제 하원이 통과시킨 제재개혁 법안의 경우 급속한 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국내 거주 중인 헤이티인 6만 명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2,500명의 니카라과인들의 임시 보호 신분을 박탈하고 5만 7천 명의 온두라스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지난 2010년 강진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헤이티인 6만 명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한다며 이들은 오는 2019년 7월까지 헤이티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시카고 경찰관이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42살 경찰 마코 프라노 2013년 사건으로 락퀸 맥다널 사건 이후 첫 실형을 받은 경찰관이 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여론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그가 총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력 과잉 사용과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배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명의 무기징역수가 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필톤과 콜맨, 이들은 20여 년 전 간감과 살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종신형을 살던 중이었습니다. 최근 이들의 DNA 재검사 결과 이들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석방된 것입니다. 이들은 재심을 받게 됩니다. 쿡카운티 프레지던트 토니 프렉윙클은 예산 감축에 따른 감원의 숫자를 재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쿡카운티는 예산 감축에 따라 약 340명의 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사회와 프렉윙클은 52억 달러의 예산 통과 이전에 감원 숫자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4도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대로 내려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9도. 땡스기빙 데이인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1도.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5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38도입니다.